지금 그 문지석 참고인은 예, 현직 부장검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로서 국회에 와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회에 와서 그 발언하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 회사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점이 우선 그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사안은 그러니까 쿠팡 CFS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그 처음에는 정재인 검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재인 검사와 문지석 2월 3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문지석 부장 우리 참고인이신데 두 분들 의견은 이것은 그 기소 의견이 맞다. 그 절차가 CFS에서 취업규칙 변경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송치되기 전부터 9월 13일 날 영장을 청구를 했고 9월 26일 날 집행을 했고 10월 11일 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저희도 되게 큰 사건처럼 됐습니다. 그때 압수수색 결과를 미리 보고받았고 이 정도 압수수색이 확보가 됐으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정재인 검사랑 저랑은 협의를 했고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걸 좀 보면 김동희 차장 검사가 그 참고인에게 이것은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마라. 결론이 나기 전에 예.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뭐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6월 3일 날 저희가 부천지청에 부임하고 6월 25일 날 쿠팡의 변호인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저랑 면담하기로 왔습니다. 김현장에서 변론이 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차장, 지청장한테도 갈 거기 때문에 부장 입장에서는 상급자에 대해서 미리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코멘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6월 25일 2024년 6월 25일 이전에 간단한 보고서를 들고서 차장께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듣자마자 이거는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혐의 없음으로 한다. 그리고 본인도 수원 공안부장 할 때 무혐의했던 사안이다. 괜히 힘 빼지 마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차장은 이게 무혐의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만 드렸었던 것이고 그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예. 차장 검사가 김동희 차장 검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결론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참고인에 대해서 전결권을 그 어미준 거기 당시 부천지청장이 어미준 부천지청장입니까? 예. 그런데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참고인이 갖고 있는 전결권을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한 전결권입니까? 전체 공안 사건 전결권을 박탈했습니다. 전결권을 박탈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 사건이 9월 13일 날 노동청에서 저희한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재인 검사가 판단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위임 정결 규정상은 특사경, 경찰에서 청구하는 모든 영장은 부장 정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검사가 결재를 서명을 해서 저한테 올리면은 저도 읽어보고 이게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제가 결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법원에서도 당연히 9월 16일인가요? 그 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9월 26일 날 한 겁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MBC에서 그것은 어쨌든 참고인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정결 처리한 것에 전결 대해서 처리한 것은 예. 적법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위임 정결 규정에는 적법한데 차장이나 청장이 든 논리는 뭐냐면은 위임 정결 규정상 제가 부장이 정결하는 건 맞는데 정부 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상급 정결을 이렇게 올리는 차장으로 올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그거를 그게 위반했으니 뭐 정부 시책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당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 CFS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문제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는 밀접한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납득이 안 되는데. 예, 9월 13일 자, 어쨌든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전에 지휘를 안 받고 전결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로 맞습니다. 그 참고인이 갖고 있는 전결권을 박탈했다. 지금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담당 검사가 중간에 바뀐 겁니까? 2월 3일자로 정기 인사 때문에 정재인 검사에서 신모 검사로 주임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정기 인사 때문에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25년 2월 21일 날 새로 교체된 주임 검사, 뭐 신모 검사 같은데 그 신모 검사에게 그 엄희준 지청장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정리해라. 그리고 대검에 이 관련된 사건을 보고를 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던데 맞습니까? 2월 21일 11시 이후에 신검사를 청장실로 불러서 무혐의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거는 맞고요. 그리고 대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고 지시한 거는 사후에 들었기 때문에 사후에 신검사로부터 제가 직접 2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같은 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담당 수사 검사가 있고 부장 검사가 있는데 예. 지청장이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건 처리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요. 일단은 엄희준 청장은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였습니다. 1월 23일 날 송치됐고 그 기록이 한 10,000페이지 아니 뭐 한 8권 정도 됐던 두꺼운 기록이었는데 1월 23일 날 송치가 돼서 설 연휴가 있었고 2월 3일 날 주임 검사가 교체됐고 주임 검사도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였고 2월 21일 날 기록을 안 본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 검사를 불러 가지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더 넘어가지고 대검 보고서의 그 중요한 압수수색 결과 내용을 빼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저는 범죄 행위까지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죄 행위까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라면 그 대검에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할 당시에 예, 그 압수수색 결과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사건의 방향이 혐의가 있게 되느냐 없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들어가면은 논리적으로 무혐의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최소한 주임검사한테 이런 내용은 넣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임검사한테 말을 했는데 주임검사는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2번이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은 지금 대검 검찰로부터 감찰을 받았습니까? 4월 28일 날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4월 30일 날 대검 감찰 3과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5월 8일 날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압수수색 영장을 재정결로 처리한 부분이랑 기타 지시불이행 등등의 이유로 감찰 조사 중입니다. 또 반면에 지금 그 참고인은 그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에 대해서 진정을 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5월 8일 날 재정결로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받으니 제가 5월 8일 날 조사 받으면서 그 영장 결과를 숨긴 사람이 처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따져 물었고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5월 16일 날 대검에 어미준 청장과 김동희 차장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최근에야 그게 언론 보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담당 검사에게 어미준 차장이 혐의 없음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담당 검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압수수색한 결과를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게 상당히 상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감찰에서 조사를 하고 감찰에서 뭐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수사까지도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연락받은 거는 제가 5월 8일 날 제가 받았던 진술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공개 결정한다는 대검 감찰 3과로부터 연락은 받았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쿠팡 CFS의 이 처리로 인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숫자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 사건에서는 8명밖에 안 됩니다. 8명에 1,700만 원 퇴직금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명만 항고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어미중 청장과 김동희 차장은 계속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이로 인해서 그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검찰의 그 지청장이 담당 수사검사나 이런 부하 어떤 그 검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어떤 그 결론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 결론을 바꾸게 하거나 또 꼭 필요한 증거를 빼도록 만약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준이라고 하는 지청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던데, 지금 그 어미준 지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사만 보고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지금 증인의 그 전결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이유가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 장관님,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천지청에서는 이걸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최종적으로 아직은 그러면 검찰 이 처분은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단은 4월 28일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니고 고등검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까? 예. 그럼 최종 결론이 안 났네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참고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대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정종철 우리 CFS 대표님, 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원복 조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전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합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발된 그 사건 외에
네, 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원상 회복할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지석 참고인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종철 증인과 문지석 참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